환경보건에서 보면은 그 보건의 개념, 그 다음에 환경보건의 개념, 그리고 위생학의 개념이 나와요. 보면은 먼저 우리가 2절에서 환경보건의 개념을 먼저 한번 보세요. 위생학의 개념보다. 환경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주의에서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주는 각종 생명, 물질, 힘 상태를 취급하는 공중보건의 한 분야예요. 환경보건은 공중보건학, 광범위한 공중보건학의 한 분야가 환경보건이고요. 그래서 사람의 건강과 질병에 관계된 요인들을 사람과 환경 사이에 상호 관련성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파악하는 학문이 환경보건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의 위생학은 환경보건의 한 분야인데 건강의 보전 증진을 도모하고 질병의 예방 치유에 힘쓰는 일, 위생. 그 다음에 위생이란 질병의 전염환을 형성하는 환경 요소를 제거하거나 관리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위생학이라고 하는 거죠. 환경보건학의 한 분야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위생학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환경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신체 발육, 건강 및 생존에 신체가 발육하고 성장할 때, 또 건강, 또 인간이 생존할 때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미칠 가능성이 있는, 미칠 예견 가능성이 있는 인간의 물리적 생활 환경에 있어서의 모든 요소를 어떻게 통제하는 것. 그거를 이제 환경위생이라고 했습니다. 통제하는 것, 컨트롤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환경보건 안에 있는 위생학의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환경보건의 목표와 범위, 왜 환경보건이 어디에다가 타겟을 둬야 되는가? 초기에는 그 물과 인간의 배설물이라는 생리적 인과관계의 명확한 특징으로 나타난 어떤 감염형 예방과 방지에 국한되었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관계된 환경 파괴가 점차 복잡하고 다양화되었죠. 자, 환경 파괴는 물론 자연재해로 인해서 환경 파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인간이 생활을 하면서 생활하는 것 때문에 환경 파괴가 되는 게 있죠. 그러면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환경보건의 목표도 보다 적극적인 인간의 건강과 복지 추구의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환경보건의 목표는 뭐예요?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건강과 복지 추구라는 거. 인간의 건강과 복지 추구. 자, 그래서 환경을 우리가 분류를 하면은요, 자연환경,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환경 같은 자연환경, 사회환경, 인위적 환경과 문화적 환경,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환경에 공기, 토양, 물, 빛, 진동, 그 다음에 생물학적 환경, 사회환경의 의식주, 산업시설, 문화예술, 교육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잘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연환경과 사회환경. 그렇다면 환경보건의 범위, WHO에서 환경보건의 범위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고용 폐기물을 처리한다거나 급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물이죠. 그쵸? 급수. 그 다음에 뭐 가정하수나 소음 방지, 또 주택 공중위생 방향, 혹은 사고 방지, 방사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것이 대기 오염하고 식품위생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폐기물, 인간 동식물에 대한 유해 물질에 따른 어떤 토양 오염의 예방과 관리,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감염병이나 구급, 재해와 인구 이동에 관련된 조치가 WHO의 환경보건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과 환경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렇다면은 인간 환경의 관계 및 환경에 의한 장애에서 인간 환경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인간의 건강 상태는
생체 내부 상태와 외부 환경 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환경은 자연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오염되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이 활동을 하면서 환경으로 인한 장애가 또다시 인간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요. 유해가스하고 먼지, 폐기물이 인간 활동을 통해서 영향을 주면은 다시 이게 또다시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를 하면서 공기, 물, 식품, 주택이 인간의 활동에 또 영향을 주는 거. 이렇게 해서 상호작용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의한 장애를 보면은요. 먼저 첫 번째 이제 생물학적 요인이 있어요. 동물, 곤충, 혹은 바이러스나 세균, 리케차 같은 어떤 미생물. 그 다음에 화학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독성 물질이죠. 화학적 요인에서는 보면은 물질의 독성, 물질. 노출기간,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서 인간의 반응이 달라지긴 하지만 화학적 요인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물질이라는 거. 요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요인이 있죠. 물리적 요인은 우리가 자연환경 안에 이제 있는 온도, 습도, 또 유해 강선, 소음 및 진동. 이게 이제 물리적 요인이고요. 사회적, 심리적 요인 같은 경우도 바로 환경 보건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은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에 관해서 사회 심리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칠 때, 그 인간에게 어떤 유해한 영향을 미칠 때 제어를 해야 되죠. 그래서 환경 제어의 원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제 격리를 보세요. 먼저 격리하고 피복, 차폐. 자, 격리는 뭐냐면은 위험 요인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한다는 게 기본 개념이에요. 격리라고 하는 거는 위험 요인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그래서 특정 질환에는 격리가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치환보다 먼저 이제 3번을 보시면은요, 격리하고 우리가 차폐하고 이렇게 좀 약간 헷갈리시는데, 격리하고 구별돼야 되며, 차폐나 피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차단하는 것, 가리는 것. 인간이 어떤 보호장비를 이용해서 오염인자와의 차단. 이게 바로 피복이며 차폐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보호안경이나 보호복을 착용하는 것. 혹은 어떤 그 음식물의 진열장에 보관함으로써 각종 세균으로부터 보호하는 행위. 이런 것도 피복이나 차폐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 제어 원칙에서 치환이 있어요. 이거는 유해한 세정액을 분해하고 정결한 세정액으로 바꾸는 것. 바꾸는 것이에요. 바꾸는 것. 바꾸는 것. 이것을 치환이라고 합니다. 바꾸는 것을 치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환경 제어의 원칙에서 처리가 있는데, 처리는 좀 나누거든요. 하나는 파괴, 하나는 전환이에요. 처리에서는 이제 파괴가 들어가요. 가열 조리 같은 경우 그 식품 속에 어떤 미생물균을 사멸하는 것, 혹은 인수공통 감염병의 경우 감염된 동물을 도살하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장애에 많이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환에는 폐수를 산알칼리를 중화해서 이용해서 중화시키는 방법 같은 경우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분해가 이제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개념과 환경 제어의 원칙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환경보건의 역사를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환경보건의 역사는 우리가 요거는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니까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